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했던 한자로 적혀있는 학익진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모르는 밀리터리, 영화 한산, 용의 출현 특집 일부, 학익진은 정말 조선만의 진법인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범생각 채널의 김범근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 같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7월 달이면은, 영화 한 편 개봉된다고 하죠. 아마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라고 해서, 7월 달에 개봉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말이죠. 영화 한 편 나왔다고 하니까는, 보시면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포스터가,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곧 7월 달에 개봉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한산도 대첩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근데 보통 이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는 이 전투가 오늘날에도 거의 대부분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도 아마 한산도 대첩 하면 생각나는 게 거북선하고 학익진, 이 두 가지가 생각날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이 최초로 등장한 전투라고 한다면은 아마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한산도 대첩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알아보니까는 이 거북선이 최초로, 거북선이라고 하는 전함이 최초로 임진왜란 당시에 최초로 등장한 전투라고 한다면은 바로 사천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천해전이라고 해가지고 기록상으로는 최초로 거북선이 등장한 그런 전투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천해전 같으면은 한산도 대첩이라는 전투라고 이 두 전투를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는 그 전투하고 사천해전하고 두 가지 전투를 놓고 봤을 때 연도는 1592년이란 연도는 같은데, 사천해전 같으면은 5월달에 치러졌다고 나오고, 한산도 대첩 같으면은 8월달에 치러졌다고 해서 날짜가 다르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이전에 사천해전이라는 전투가 이전에 먼저 치러졌고, 그리고 그 사천해전 때에 최초로 거북선을 등장시킨 그런 해전이라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고 또 기억나는 게 학익진이라고 하는 그 진법을 한산도 대첩 때에 처음으로 활용한 전투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의 입장에서 한국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기록상으로 보자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의 입장에서는 학익진이라고 하는 그 진법을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처음 활용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역사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는 혹여 이전부터, 그러니까
삼국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라든지 여태까지 뭐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다른 관련된 자료를 봤지만은 삼국시대나 뭐 고려시대 때에 뭐 하깃진이라는 진법을 활용했다는 기록은 여태껏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깃진이라고 하는 진법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한산도 대첩 때 처음으로 최초로 활용한 그런 전투라는 사실은 그거는 부정할 수 없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의 역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하깃진이라는 진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활용된 그런 기록이 아예 없느냐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로 찾아보니까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는 이제 다른 나라에 관련된 기록도 이제 찾아보니까는 나와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하깃진이라는 진법에 관해서 이번 기회에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드릴 이 하깃진이라고 하는 진법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관련된 이제 기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하깃진은 진법의 일종으로 학이 날개를 펴는 모양을 지인으로 응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상대의 원을 그려가면서 둘러싸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은 전사에서 이진으로 유명한 망치와 모루 또는 핀서 클로우의 전법에서 내려치는 망치를 두 개로 하여 우회와 포위를 겹으로 구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카르타고의 한니발 바르카가 한나의 전투에서 우수한 기동 기마군 두 부대를 이용하고 자신의 백전 연마노장들을 모루로 사용하여 승리를 거뒀던 전법이라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이를 흔히 이중포위라 부르지만 실은 하깃진 기본의 예비군단 두 개를 추가로 운용하여 포위진을 완성시킨 형태라고 하는데요. 즉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월한 기마병의 기동성을 이용한 육상의 진법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시대의 치트키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지만 군법 시용집이라는 에도 시대 때의 군합서에 따르면 다수가 소수를 상대하기 적합한 형태로 적보다 많은 군세로 적을 포위하여 섬멸할 때 쓴다고 합니다. 아마 이순신이 이 진법을 사용한 데에는 화력의 우위가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순신 장군이 고안해낸 이순신만의 독특한 진법이라는 오해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며 이미 임진왜란 이전 일본 전국 시대에도 육전에서 여러 번 쓰였던 전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다케다 신겐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깃진을 펼친 것을 보고 어림진 즉 쐐기형으로 부대를 편성해 전투력을 일점에 집중하는 해법으로 깨뜨려서 도쿠가와가
똥을 싸고 치게 한 미카타가라 전투가 있는데, 참고로 하깃진은 적을 포위할 목적이라 배열이 얕아진다 합니다. 그러므로 측면이 뚫리면 적에게 후방이 노출되어 매우 불리해지게 되므로 측면에도 예비대를 일일이 배치해야 한다 하는데요. 게다가 하깃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술훈련과 병사들의 숙련도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많으면서도 정예병력이 있어야 활용 가능한 진법으로 그 당시 미카타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풋내기 시절 이것을 모르고 지형도 그다지 좋지 않고 숫자도 우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깃진을 썼다가 당대 일본 최고의 무장 다케다 신겐에게 처절하게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깃진을 쓴 대표적인 예로 한산도 대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했다는 말은 하깃진을 해군에 최초로 적용했다는 것으로, 이 진은 육전에서는 대형을 횡렬로 형성하는 일자진의 형태라고 합니다. 해전에서는 단순한 하깃진보다는 초승달 형태의 어린 하깃진을 쓰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순신은 어린 하깃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진법이 하깃진과 비슷하므로 모든 사료에서 하깃진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의 무대인 견내량은 지형이 좁고 암초가 많아 해전에 불리한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 수군은 그곳에서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적들을 유인한 뒤 하깃진을 펼쳐 적선을 포위하였다 합니다. 외선은 학의 날개와 같은 진영 안에 갇혀 47척이 격침, 12척이 납포되었으며 수많은 외병이 실종되거나 익사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기록에 따르면은 50척의 판옥선이 모두 포위망에 투입된 탓에 전선급 예비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진영이 조금이라도 무너져 후방이 노출된다면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판옥선은 평저선, 즉 배 밑바닥이 평평한 탓에 선회력이 우수했고 화력의 집중을 위하여 한쪽의 화포를 사용한 후 제자리에서 선회해 그동안 장전을 마친 반대편의 화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즉 학의 날개가 찢겨나가 한 척이라도 포위망을 빠져나가게 된다면 아군의 화력이 분산되고 적군의 화력에 아군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깃진법은 한산도 대첩 외에 당항포, 안골포, 율포 등의 해전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직접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순신은 하깃진 하나만 고집한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어린 하깃진과 팔진 기문법 등과 함께 활용하여 전술의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투지는 길이와 수의 우세한 위치 또는 그 형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운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즉 세계적으로 근세 시대이던 그 시절에 현대 전투의 상식인 화력을 기반으로 한 포위 및 섬멸 작전을 그것도 완벽하게
해상에서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력을 집중하는 전술을 기용할 때 하객진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는데, 이는 리델하트의 발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리델하트는 포위섬멸전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를 최대 횡진이 최대 화력을 보장한다라고 했고, 해상전과 같은 란체스터 법칙이 적용되는 전투에서는 화력의 집중과 우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의 기동을 방해하고 근접전에서의 수적 우위를 보장할 뿐더러 화력의 면에서 제곱 단위로 적용되게 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대 기동을 행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익이 기동성과 충격력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중군은 모루로서 강한 저지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순된 능력을 동시에 보이며 압승한 한산도 대첩을 보면 이순신이 평소에는 인자했지만 전투와 훈련에서는 부하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굴렸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깃진이라는 진법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도 이제 하깃진이라는 진법이 활용됐었다는 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아까 어떤 분들은 아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하깃진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일본에 관련된 사례가 나왔었는데, 미키타 가하라 전투죠. 그 전투 당시에 이제 다케다 신겐이라는 인물과 이제 거기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그 두 인물이서 미키타 가하라 전투라는 이 전투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깃진이라는 진법을 활용했다가 다케다 신겐에게 크게 패배했다는 사례, 그런 기록도를 오늘 말씀드려봤는데, 그리고 또 잠깐 또 에도 시대에 관해서도 에도 시대 때 군학서라고 해서 군법 시용집이라는 군학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는 또 어떤 분들은 에도 시대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나오다 보니까는 에도 시대에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만든 그런 시대잖아요. 에도 막부죠. 도쿠가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막부다 보니까는 그 점에서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일본에서 하깃진이란 진법이 활용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일본에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몇몇 일본인들이 하깃진이라는 아는 진법에 대해서 따로 알아내가지고 이후에 일본에서 활용을 한 것이 아니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점에서는 저 스스로 이제 나름 반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반박이 가능하냐면은 인물들 중에 다케다 신겐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번 방송으로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박계다 신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사망했을 당시에 이제 사망한 연도가 1573년이나 나옵니다. 근데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예, 실제로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그 박계다 신겐이라는 인물이 1573년에 사망했다는 점과, 그리고 그 이전에 박계다 신겐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그 박계다 신겐을 상대로 하객진이라는 진법을 활용해서 전투를 했다가 패배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제 일본 전국 시대에서는 분명히 하객진이라는 진법을 일본 내에서도 훨씬 이전에 활용했다는 점, 그거를 이제 박계다 신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것도 그 박계다 신겐이라고 하는 인물이 언제 사망했는지, 예, 그런 점들을 통해서 예, 반박이 가능하다라고 예, 저 스스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하객진이라고 하는 이 진법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뭐 임진왜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예, 그 뭐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 그 영화가 이제 7월달에 개봉된다고 하니까는 예, 그 7월달에 개봉되는 그 그 시기에 때 맞춰서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관련된 사례들 중에서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네, 그걸 통해서도 이제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는 뭐 나중에 뭐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